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9분 정도 됐네요. 점심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네, 오늘 저 밥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있는 날이어서, 느긋하게 점심 먹고, 네, 맛있는 과자도 먹고 에너지 충전해서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번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제 2탄으로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종합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영상을 보시고 1탄은 뭐였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1탄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 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네, 내용이니까요. 꼭 오늘 이 영상 보시고 1탄 영상 보시고 네 보신 분들이라면 네, 요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답게 사는 8가지 방법 이제 오늘까지 합치면 8가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네, 영상 보시고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이요. 인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뭘까요? 자, 스피치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 언어는 말이지요. 비언어는 사실 말이 아닌 표정, 눈빛, 몸짓, 뭐 차림새, 외모에 따라서 사람이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어적인 요소보다 사람의 감정에 더 전달이 잘 되는 게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남들이 하는 말에 정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사실 조금 말이 예전보다 되게 세졌죠. 네, 그래서 센 언니들이 되게 인기가 있고 이게 좀 뭘까요? 이게 좀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또 이제 워낙 이제 좀 미디어나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타인과의 이런 소통이나 이런 방법이나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악의가 막 넘친다기보다 약간 소통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조금 더 뭐 센 단어를 선택을 한다거나 나는 뭐 가볍게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사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말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나 이런 말투나 이런 언어의 표현을 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하는 이런 말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느낌이나 내용들을 좀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상처가 안 될 수도 사실 있거든요. 대신에 타인의 언어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사실 비중이 바뀌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언어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들 크게 두셔야 돼요. 이게 듣는 언어와 내가 하는 언어의 그 질과 내용의 언어적인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대할 때는 사람들은 언어의 의사소통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번 내뱉은 말은 사실 주워 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사회에서나 조직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 사실 사람들과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사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할 때에도 업무적인 실수보다 말에 대한 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뭐 사실 거기서 하든 안 하든 사실 뭐 크게 뭐 남아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 좀 부정적인 거나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그냥 아예 그냥 섞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뭐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험담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언어가 나옵니다. 사실 생방송을 이게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방송하다 보면 사실 녹화 방송보다 생방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MC나 DJ나 뭐 아나운서나 평소에 자기가 했던 그런 네 말투에 따라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10대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뭐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20대 초반 20살 정도 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험담을 안 하거나 욕을 안 한다거나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내가 이걸 왜 거친 말을 왜 안 해야 되는지 왜 욕을 안 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배웠고 또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가운데 그거를 정말 많이 느껴서 저는 사실 정말 뭐 욕이나 사실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은어나 비속어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정말 남을 좀 험담하고 이런 습관들을 정말 많이 줄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남을 험담하는 시간에 차라리 나를 발전시키는 건설적인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정말 네, 훨씬 더 좋아요. 남을 뭐 비방하고 험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쁜 언어 선택,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쓰는 글은 내가 먼저 읽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꾸중하거나, 남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말은 상대가 아닌 내가 듣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일의 영역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 정서와 내 마음을 해칠 만한 언어는 그냥 여러분들 그 삶에서 이제 그냥 저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남에게 해주는 말이라도 정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응원하는 말, 이런 말 해주시면 결국 남에게 해주는 말이지만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답게 사는 또 한 가지 방법, 당사자의 의식을 갖자. 이렇게 주제가 써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자기답게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대요. 자기 일이 아니라면 방관하는 대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당사자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봤을 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이나 그런 상황에 빠져있을 때 나의 그 위기 대처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남의 상황을 함께 내가 마음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사실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에 그 위기를 극복했다면 정말 잘했다. 너무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감동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식을 갖고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사실 관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위에 돈을 좀 많이 벌고 되게 바람직하게 돈을 많이 벌고 막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부모님이 물려준 돈으로 잘 사는 사람 말고 정말 자수성가해서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이걸 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인터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양식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좀 배워지면서 내가 그렇게 또 되고 내가 또 성장이 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건 저는 다른 표현으로는 인터뷰를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다양하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한번 들어보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주변의 좋은 사례와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것을 또 잘 극복하는 마음들, 또 어렵게 위기를 좀 극복했던 이런 것들이 다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마 살아있는 그런 삶의 인생을 아마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자, 인간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한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성장할 수도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보다 낫다, 나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 나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 나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갑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살려서 자기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히 이렇게 막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우월감을 느끼면서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사실 나는 나잖아요. 네.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글쎄요. 정말 남과 나를 딱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좀 자극을 받고 내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과 비교를 하는 건 참 좋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글쎄요. 어렸을 때 되게 좀 집이 가난했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신 분들도 아니고 집이 정말 부자도 아니고 막 빽이 있는 집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 나름은 사실 이제 좀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수성가. 근데 이제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되게 한마디로 되게 잘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되게 똑똑하시고 집도 부자인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 되게 왜 나는 더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좀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어렸을 때 좀 더 풍족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할까? 사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나나사 아시죠?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나사.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키가 네, 이렇게 작지만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학교에 나와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결혼을 한 나는 너무 사랑해. 아이를 네, 낳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해.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사실 저는 늘 저에게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남과의 비교는 내가 딱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띠띠띠띠띠띠띠띠 네, 경보등을 좀 울려주세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를 정말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따라가려고 열심히 사는 거는 아주 너무 좋은 비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전에 그날 일에 대해서 하루를 반성해 보는 것.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 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그날 하루를 돌이키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을 되새기거나 자신의 성장을 느껴보는 거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경험은 사실 이제 잠재의식 속에 고스란히 쌓이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 이 순간 이 현재 의식으로 하루를 반성하면 그 경험들이 훨씬 더 빨리 나의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여기고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반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잘못했는지 반성해보고 또 개선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잘못을 바로잡고 멋지게 일하는 또 멋지게 변화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잘하는 모습을 되새기거나 상상하며 잠재의식이 어디로 가면요.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상상했을 때 사실 생각하고 상상하는 에너지에는 자석같이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것을 반드시 잘 해결할 거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상상하고 내가 그것을 또 입으로 내뱉고 그것을 내가 이제 정말 시각화를 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주문처럼 보고 외우고 내가 그걸 본다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말의 에너지, 그 생각의 에너지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꼭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절대로 하루를 흐지부지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딱히 큰 목표를 세울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와 만난다면 나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찾아서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실천해야 되는지 나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좀 배워봐야지. 네, 이런 것도 하루의 삶에 또 내일 내가 해야 될 목표에 하나의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하루를 좀 반성해보고 하루에 어떻게 보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데요. 일기를 쓰는 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일기를 써보는 거 사실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일기를 쓰기에는 너무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딱 하루에 3줄만 딱 써가지고 쓰는 일기법이 있어요. 3단 일기법이라고 내가 오늘 제일 잘한 거 1줄 그리고 오늘 내가 좀 이거는 반성해봐야 될 거 1줄 그리고 나머지 또 1줄은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목표를 하나 딱 적어보는 거 그거 딱 3줄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 3단 기법 일기를 통해서 진짜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이 3단 기법 일기. 왜냐면 그 전부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해봐라, 어떤 거를 해봐라, 되게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딱히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일을 계속해서 했고 방송을 다른 이제 뭐 TV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는데 하고는 싶고 했으면 좋겠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전날 3단 일기를 딱 쓰는 순간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실행했거든요. 유튜브 바로 찍어서 그날 바로 올렸거든요. 네,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요 3단 일기법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진짜 와 진짜 많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좀 기록에 남기고 반성하는 이런 사고와 또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꼭 이런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법 2탄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언어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남에게 또는 남이 나에게 해주는 언어. 네. 자, 두 번째, 당사자의 의식을 갖자. 네, 그 사람이 저런 상황이면 나라면 어떨까? 인터뷰해보고 배울 것들은 배워보고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또 남과 비교하지 말자. 네, 긍정적인 비교는 괜찮습니다. 남과 네,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게 생기는 비교라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라는 거 3단 일기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여러분들의 반응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더 멋있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